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최승용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부선을 치자면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이 대전 대구를 안 거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연관성이 한 줄에 서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 얘기하면은 또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와 중국, 이 상관계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4월을 포함해서 2분기에 한국 증시의 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중요 변수는 중국 경기의 반등 여부일 텐데요. 네, 네. 자, 지난주에 뭐 중국의 지표들이 나왔습니다만 좀 좋지 않은 것들도 네. 나왔고 또 최근에 뭐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일단 중국의 실물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가늠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중국 얘기 말씀드리기 직전에 잠깐 먼저 최근 지금껏 한국 시장을 지배했던 환경을 약간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좀 느린 속도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의 속도가 이전보다 좀 낮고 작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테이퍼링을 비롯한 어떤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 전환을 하고 있고 중국은 성장 방식을 바꿔보겠다라는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G2 국가의 정책이 전환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마찰음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환경이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 기업 이익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식시장과도 밀접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는 특히 4월과 2분기는 중국 경제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팩터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 부진은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그림자 금융이나 아니면 구조 조정과 같은 개혁 정책을 쓰면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가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속도가 더뎌서 중국에 주는 영향이 이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과연 앞으로 중국 정부가 개혁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어느 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봐서는 기존의 시진핑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지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많이 아파야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쓰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우세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은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를 제법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정도에 가면은 누적됐던 미국의 경제 회복이 긍정적으로 한국과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2분기에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밖에 2분기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가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하고요. 특히 4월에 일본 소비세 인상의 영향과 그로 인한 각국 환율 문제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 정책의 의지와 그 영향도 저희가 4월 달, 그다음 2분기에 계속 관찰해야 되는 주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중국, 일본까지 함께 좀 살짝 터치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중국 변수를 측정해 볼 때는, 4월 포함해서 2분기에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돌아서느냐의 여부인데, 그것을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아파야지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사망하기 전에 써야죠. 그죠? 네. 사망해버리면 뭐 백약이 무효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표현은 극단적인 거고. 자, 이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를 시장에서는 중국 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뭐 IB들도 그렇고 이 정도 나쁘면은 특히 PMI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요구하는데 아직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7.5%로 잡긴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용이나 아니면 민생 안정 등에서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성장률이 7.2% 전후를 나온다 하더라도 숫자 자체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시장이 생각하는 희망과 요구사항보다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추가 부양책을 선언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온다면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본적인 태도가 지난 2008년 위기 때 빠져나올 때처럼 대규모의 어떤 투자 위주의 경기 부양책을 쓰고 싶어 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 후유증을 심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영리한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광범위한 대상이라기보다는 효과가 있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많아 보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기본적인 시각의 틀을 보여줬거든요. 하나는 어떤 그 신형 도시화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구조개혁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틀 속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들 생각해서는 새로운 어떤 추가 부양책을 꺼내기보다는 기존에 마련됐고 예전된 정책들을 조기 시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어떤 경기의 속도 조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 민생 부분에 이렇게 주안점을 둬서 어떤 주택들, 그러니까 보장성 주택이나 판자청 개조 문제, 그다음 농지의 정리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선 거론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많이들 얘기 나오는 중서부 철도 문제, 그다음 특히 이번 경우에는 환경과 IT 인프라 쪽에서 뭔가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연장선과 조기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부양책이 나온다면은 앞서 열거드린 내용에서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사금융을 제도화하고 부채를 좀 줄이고자 싶어하는 기본적인 중국 정부의 의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이 쓰인다 하더라도 금융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찰음은 저희가 계속 겪으면서 가야 되는 일종의 적응의 계절이 아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 이머징 신흥국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거대한 중국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좀 분류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이 MSCI 신흥지수에 중국 시장이 들어오고 우리 시장은 또 그에 따라서 수급적인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보고서 일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판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개념 자체는 공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보고서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수급이 좀 아직까지는 신흥국이라고 하는 이머징 이쪽과 우리나라를 같이 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같이 보아서 적극적인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철강 화학 업종에 대한은 조심스럽지만 접근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화학 업종은 요즘 대중국 쪽이 둔하지만 제품 가격을 또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위 여부는 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과 주식을 따로 별개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가을에 한 15조 원 가량 이제 순매수를 대거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었는데요. 이때도 막상 뜯어놓고 보면은 유럽 경기가 좋아지면서 중국이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경제 지표들이 작년 하반기 나빠지면서 다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수그러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지표들이 좋아지고 신흥국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국 시장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어떤 한국 경제의 건전성 우위라는 측면만 가지고 외국인들이 사줄 거다라는 기대는 사실은 이제 좀 멀어진 것 같고요. 중국을 비롯한 경제적인 정책 모멘텀이나 경제 모멘텀들이 좀 출현돼야 가능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보기에는 2분기 한 후반경 정도 되면은 중국이 경제의 성장률을 다소 높인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좀 조절하고자 하는 상향하는 쪽으로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 시도가 출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쯤부터는 외국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들이 언제쯤 한국이나 중국에 좋은 영향을 줄 거냐라는 판단들이 필요한데요.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올 3분기 혹은 4분기 끝자락 정도 가야 이제 그런 영향들이 더 고르게 퍼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금 당장보다는 2분기 하순 혹은 3분기 정도부터 입질이 시작돼서 점차 매수 규모가 좀 많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화학이나 일부 소재를 비롯한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이것들이 주가를 올려놓긴 했지만 기조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라는 성격이 현재로선 더 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네네. 함축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짰어요? 예, 코스피는 아직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를 대상으로 한 투자 전략의 기회는 여전히 크지 않다. 다만 1900대 정도 초반이나 1900이 깨지는 정도 수준에 오시면은 분할 매수하셔서 올해 말이나 내년을 겨냥하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월이나 2분기의 성격은 지금까지 해왔던 종목 장세의 성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게 어렵죠. 하지만 적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종목 선택의 두 가지 축은 하나는 주가가 요새도 많이 올라 있는 소위 리레이팅 되는 종목에서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한국의 정책 목표가 여기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 서비스 활성화라는 정책이 지향하는 곳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많이 싸진 종목 쪽에서도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건설, 은행, 조선 쪽에 업종 관심 두시면 좋겠고요. 흔히 얘기해서 어려운 기간에 순자산 밑으로 떨어진 저 PBR 종목이나 낮은 EBITDA를 가진 종목들은 종목을 찾는 작업을 여기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매번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내용이지만 저 PBR, 청산가치, 기업을 당장 지금 청산해도 이 주가 밑으로 더 지금 언더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자. 네. 뭐 아주 뭐 단순한 명제지만 명확한 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켓 진단이었고요. 토러스 투자증권의 최승용 리서치 센터장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